오랜만에 이렇게 인원이 많으니까 이상하네요. 왜냐면 앞에 반은 오전반, 오후반 다 줌으로만 수업 들으셔서 허황했거든요. 저 혼자 그냥 화면 보고 떠드는 한 달 정도 그렇게 떠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상하네요. 오랜만에 그래서 그런지. 일단 20페이지 보시면은요, 회계 정의라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재무회계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기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도 부기 세대예요. 그래서 저 부기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자격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얼떨결에 걸려 있어 갖고 부기 땄더니 부기 없어지고 전산회계 생기고 주산 땄더니 주산 없어지고, 그다음에 도스 열심히 배웠더니 윈도우즈 생기고, 제가 약간 사이에 좀 걸쳐 있는 세대여 갖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자격증이 한 2개, 3개 막 이렇게 있기도 해요. 왜냐면 걸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부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기라고 하면은 꼰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회계.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배울 게 재무회계인데, 여기에서 이론이 8문제 나옵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는 8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전산세무에서는 5문제 나와요. 참고로 이론이 총 15개가 나옵니다. 15개 중에서 8개니까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회계의 정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란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식별하여, 거기 보시면 화폐 가치라고 있죠. 요게 곧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회계 수업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돈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회계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 돈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화폐 가치가 이제 돈으로 측정하고 인식한 후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용한 뭐를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 그래서 회계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회계를 왜 배우냐면 이거 하려고. 주식 하려고 회계 배우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TV 보면 번호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TV 넘기다 보면은 그 주식 방송 하는 데 있죠. 거기에서 간혹 가다가 회계 강의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을 하려면 회계 정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회계 정보를 볼 줄 알아야 주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 전달을 하는데, 그 정보 전달 받는 사람 중에 요구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돈 관련된 쪽에는 다 회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정보 이용자라고 있으세요. 정보 이용자라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거기 보시면 경영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명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은 회계 정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해요. 음식점을 하는데 이익이 많이 남아.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넓혀야 돼요? 넓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음식점 보면은 분명히 1층에서 시작했는데 2층까지, 3층까지, 아니면 막 지점 내고 이런 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렇게 해요? 장사가 뭐 하니까? 잘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면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요 분들이 보는 겁니다. 사장님이. 또 장사가 잘 돼. 그럼 직원들 월급도 올려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정보가 있어야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사업이 잘 된다 그래서 무조건 안 망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도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사장님들이 회계 정보는 안 보고 막 팍팍 쓰는 거예요. 이 직원한테 원래 월급을 200을 줘야 되는데 마음에 들어. 막 300 줘버려. 400 줘. 이런 사장님들이 있어요. 일명. 직원은 좋아요. 왜요? 월급 많이 받으니까. 근데 회사는 위험해져요. 왜냐면 분명히 이익이 많이 안 나는데 월급은 높네. 그런 회사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장님들이 많이 가져가시고 직원들 월급은 어때요? 적어요. 제가 나중에 회사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참고로 제 치부 중에 하나가 제가 3년 동안에 9군데를 다녔어요. 20대 때. 3년 동안에 9군데면 엄청 많이 다닌 거죠. 거의 평균 2, 3개월?
일주일 다니고 그만둔 데도 있고, 제일 오래 다닌 게 8개월이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저놈은 저거 사회생활하기 글러먹었다고. 왜냐면 툭 하면은 낮에 들어오니까. 낮에 들어오면 뭐 한 거예요? 회사 그만두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도 놀랬는데 지금 여기가 19번째 직장입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 있은 지는 지금 8년째예요. 와이프도 8년 넘었구나. 9년째구나. 와이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얘기 다 했거든요. 내가 회사를 좀 자주 옮겼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제일 걱정되는 게 딱 하나였대요. 저 인간 때려치면 어떡하지? 맞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있어요. 예. 여자분이 돈 벌어서 남자분이 이렇게 먹여 살리는 집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진 않지만 존재합니다. 그런 집들도. 그리고 그게 제일 걱정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장모님 제일 걱정은 제가 돈 관련된 거 일을 하다 보니까 깐깐하면 어떠냐. 근데 제가 참고로 깐깐은 해요. 그래서 손을 안 대요. 예. 와이프 돈 쓰는 것도 제가 손 대면은 너무 옥죄일까봐 알아서 쓰시라고. 근데 가끔씩 한마디는 하죠. 저기 계속 그렇게 나오시면 가계부 내가 갖고 올 거라고. 그럼 내가 지금 쓰는 거에 반 이상으로 줄어드리겠다고. 근데 와이프 맨날 그래요. 오빠 나도 숨 좀 쉬게 해달라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해야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출자주주라고 있죠. 요 분이 주식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식하려면은 정보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채권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 분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 그래서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채권 채무.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받을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그러면 받을 사람, 돈 받을 사람.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채권자는 누구예요? 은행. 채무자는 대부분 국민들이에요. 왜냐하면 집 살려면은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돈 벌어서 월급으로 집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은행에서 뭐 받아야 돼요? 대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은행은 채권자가 되는 거고 그 돈을 빌린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그래서 갚아야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는 채무자예요. 참고로 결혼하시면 대부분 남자는 채권자가 돼요? 채무자가 돼요? 채무자가 됩니다. 왜요? 집 해가야 되잖아요. 제 딸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결혼할 나이가 돼서 남자친구가 와갖고 아버님 월세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쫓아야죠. 맞죠? 다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 생각 없는 분도 계시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돈이 없대. 월세로 살아야 된대. 그럼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먹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잖아요. 집.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회사 생활 잘 못할 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었죠. 여기는 이제 대부분 채권자 그러면 은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무자 그러면 대부분 뭐 사업자 아니면은 국민이 되겠죠. 사업하려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또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종업원도 있습니다. 종업원은 왜 볼까요? 종업원도 회계 정보를 봐요. 근데 왜 보냐면은 우리 회사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잘 돼야 되죠. 근데 그거를 보려면은 회계 정보를 보면은 얼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났대. 그래 우리 회사 잘 되고 있는 거고, 손해가 많이 났대. 그러면 도망갈 준비해야죠. 제가 그래도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 매출액이 거의 없어요. 월급을 뭘로 주냐면 사장님이 대출 받아서 줬었어요. 그러니까 회계 파트로 들어가시면 그거는 좋아요. 내가 돈 관련된 거 다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일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야 이 정도까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는 되게 웃겼었던 게 전 직원이 6명이거든요. 근데 회사가 2개예요. 안에 회사가 세금 덜 내려고 쪼개놓은 거예요. 그런 데들 많아요. 작은 데도
회사가 막 두세 개 있어요. 그러면은 세금 덜 내려고 나눠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 사장은 바지 사장이었고 회장이라 그래서 참 웃긴 게 6명인데 회장 있고 사장 있고 있을 거 다 있어요. 거기 망할 것 같아 갖고 인수인계하고 나와서 2달 후에 회사를 지나가는데 간판이 없어졌더라고요. 문 닫은 거죠. 근데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매출액이 없는데. 근데 좋은 점은 그건 좋아요. 아,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오래 버틸 수 있겠다. 아니면 이 회사는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 중에 이런 데도 있었어요. 직원분들하고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저 이제 간지 2주 됐는데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 때려쳐. 진짜로요. 직원분들이랑 밥만 먹으면 빨리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던 회사가 있었어요. 처음에 왜 그만두라 그러지? 근데 한 달 후에 알았어요. 한 달 후에 나한테 월급이 넘어왔거든요. 월급 계산이. 근데 보고 놀랬어요. 뭐가 놀랬냐면은 거기 대부분 이제 거기가 저기 뭐냐 불판 만드는 회사였어요. 예. 뭐 중식 같은 거 보면 막 불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 불판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였는데 경력이 20년이 넘는데 월급이 250이 안 돼요. 진짜로. 그리고 왜 그만두라고 했는지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랬더니 대출 받아서 생활한다고. 근데 생각보다 이상한 회사들 많아요. 거기 사장은 월급이 1,500이거든요. 사장은 월급이 1,500인데 거기 직원분들은 250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250이라는 돈이 절대 작은 돈은 아닙니다. 250 벌기 쉽지 않아요. 250은 둘째 치고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제 결혼하기 전에는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진짜 10년 모아갖고 1억 모았어요. 전 제가 일만 해갖고 1억을 모아봤는데 참고로 일해서 자기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을 부동산 이런 거 말고 주식 이런 거 투자 이런 거 빼놓고 일해서 월급으로 1억 모으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1년에 1,000만 원 한번 모아보세요. 그거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저는 가능했었던 게 사회생활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면 뭐 먹어야 돼요? 특히 남자는 술 먹어야 되죠. 근데 전 부르면 안 가요. 왜냐면 일단 술 먹는 거 자체를 싫어해서. 지금도 거의 안 먹어요. 1년에 한 10손가락 안으로 먹거든요. 술 자체를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는 형들이 저만 보면은 그 얘기를 해요. 술 사준다고. 왜요? 어차피 제가 안 먹을 거 아니까 나만 보면 술 사준대. 근데 안 먹으니까 뭐. 그래서 종업원도 봅니다. 그리고 이분도 봐요. 정부도. 근데 정부는 뭐 거두시려고 봐요? 세금 거두려면은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격리 직원이 대부분 회사에 한 명씩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한테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회계 정보 관리를 해놔야 되죠. 근데 이제 종종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를 물어보시냐면 가끔씩 TV에 나와요.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격리 직원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없어지지는 않아요. 없어지지는 않고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가면 갈수록 격리 직원의 수는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을 워낙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격리 직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웬만한 모든 직업들은 다 숫자가 어떻게 될 거예요? 줄어들어요. 새로운 직업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지금 계속 줄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 은행 직원 수 계속 줄고 있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행 직원을 줄이고요. 프로그래머를 뽑아요. 왜냐면 앞으로 다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은행 몇 번 가요? 거의 안 가잖아요. 왜요?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은행 직원이 줄어드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은행 가면은 은행 직원분들이 연봉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래도 지금 계속 앞으로 일어날 것 중에 하나가 고임금의 노동자는 줄어들고 저임금의 노동자는 늘어날 거래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끝났으니까 저희 꼬맹이라도 열심히 가르쳐서 뭔가라도 시켜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공부를 잘 하실지. 맨날 저만 보면은 화내시고 저도 화내고 서로 맨날 싸워요. 우리 집안의 1등이 누구야? 그러면 대장이 누구야? 그러면 꼬맹이는 자기가 대장이라고. 어쩔 수 없죠 뭐. 딸이 하나니까.
근데 요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나와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이유가 요분들 보여드리려고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회계 처리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사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출 받거나 세금 내기 위해서. 네, 그거 두 가지가 제일 크더라고요. 실무에 가보시면. 근데 이거는 좋습니다. 회계를 배우시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좋냐면 갈 수 있는 폭이 엄청 넓어져요. 그래도 저도 예전에 가지는 않았는데 병원도 면접 본 적 있어요. 네, 병원 원무과. 네, 근데 왜 안 갔냐면 남자들은 뽑으면 야간 일을 시켜요. 처음부터 주간에 투입이 안 돼요. 남자들은 대부분 야간 근무인데 제가 안 갔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앰뷸런스를 몰아야 된대요. 근데 참고로 저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운전하는데 그 당시에는 면허증만 있었거든요. 운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안 갔었죠. 근데 참고로 저는 취업은 잘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도 자격증은 좀 여러 개였었고 학점도 나쁘진 않아서 취업은 잘 됐었는데 절대 여러 군데 다니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처음 들어가시면 웬만하면 몇 년은 다니셔야 돼요? 3년 이상은 다니셔야 돼요. 네. 그래야 어디 가서 나 회계 좀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즘에 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신입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1년 미만 직장 경험이 있는 신입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력직도 아니잖아요. 1년 안 되니까. 근데 뭐도 아니에요? 신입도 아니야. 원래 신입이라는 건 경력이 없는 사람이 신입이잖아요. 예. 근데 왜 좋으냐면은 이 사람은 어쨌든 사회 경험이 조금은 있고 월급은 신입 걸로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적게 주고 일은 좀 더 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래요. 근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해본 결과 절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좋은 회사도 있지만 이상한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제가 9군데 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딜 가나.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살려고 괴롭힌 겁니다. 일명 우리가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예. 근데 이거 알고 계십시오. 회사 들어갔는데 꼰대가 없어. 그럼 누가 꼰대예요? 내가 꼰대예요. 맞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서는 제가 꼰대예요. 예.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한 3년 전에는 제가 부원장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강사분들 제가 부르면 맨날 도망갔어요. 왜냐면 맨날 부르면 일 시키니까. 예. 근데 해봤는데 저는 사업은 안 하려고요. 사업하고 저하고 안 맞아요. 왜냐면 사람 쓰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여기에서도 이거 배우고 사업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업 해보시면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상대가 가장 어때요? 힘들어요. 어렵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도 종종 해요. 되도록이시면 서비스직은 하시지 말라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서비스직은 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통용이 되잖아요. 손님이 뭐래요? 왕이래. 이게 아직 통용이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 상대하는 것 중에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내가 봤을 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난리치는 것처럼 미국 가서 난리치면 다 끌려간대잖아요. 법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난리치면은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그거 얘기로만 듣고 실제는 못 봤는데 수박 반 통을 먹고 반품을 하셨대요. 왜 반품하셨어요? 진짜 물어봤어요. 왜 반품하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맛있었는데 그 다음날 먹었는데 맛이 없더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먹죠. 그냥. 근데 그분은 반품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뭘 느꼈냐면 이게 생각의 차이구나. 근데 일반적으로는 먹잖아요. 근데 그분은 반품해서 돈 받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고 그때부터 그분을 존경하면서 살았죠.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못할걸요? 내가 봤을 때 되게 힘들어요 그거. 그 다음에 요거는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예요.
내일 쪽지 시험은 총 3가지 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시험 문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얘를 뭘로 바꿔요? 내부로 바꿔서 나와요. 간혹가다 한 번씩.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저희가 외우는 거는 다 시험하고 관련된 겁니다. 근데 왜 외우냐면 시험장 가서 인터넷 못 들어가잖아요. 맞죠? 옆 사람한테 물어볼 수 없죠. 전화기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믿을 건 내 머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일부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도 암기 싫어해요. 잘 못 외워서. 가끔씩 수강생분들이 제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러면 와이프 전화번호 부르고 있어요. 왜냐면 와이프 전화번호는 마트 가면 포인트 점수 쌓아야 돼서 그건 확실히 외우고 있는데 간혹가다 내 전화번호 헷갈리더라고요. 예전에 신혼 때는 혼났어요. 본인 핸드폰 번호 기억 못한다고. 마트 가갖고 포인트 점수요 그러는데 번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물어봤다가 집에 가서 혼났죠. 어떻게 내 번호도 기억 못하냐. 그래갖고 한마디 했죠. 넌 내 번호 아냐? 그랬더니 그걸 왜 알아야 돼? 그러더라고. 남자가 불리해요. 아직은. 그 다음에 관리회계라고 거기 밑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관리회계 중에서 요거를 배워요. 원가회계. 원가회계.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 원가회계 나갈 겁니다. 원가회계는 참고로 하루면 끝나요. 여기는 90% 암기예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래서 원가회계는 주로 공장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 공장에서 물건 만들잖아요. 물건 만들 때 원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회계는 요분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그래서 거기 밑에 써 있습니다. 20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세무회계도 배워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거는 부가세하고 무슨 세요? 소득세. 그래서 요거는 뭐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냐면 뭐 내려고요? 세금 내려고. 그래서 세금 내기 위해서는 요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실무 가시면 이거 관련된 거 회사에서 많이 할까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까요? 네,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요.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도 나쁘진 않아요. 저도 세무사 사무실 다녔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대부분 좀 어리신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요. 그래서 경력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20대 후반 이후는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동네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나는 좀 나이가 좀 어려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도 한번 알아보세요. 여자분들 직업으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저 있던 데도 여자분 6명에 저 혼자였거든요. 직원이.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텃세가 좀 있어요. 남자 세계도 텃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활해 본 결과 남자들보다 여자분들 텃세가 더 세요. 평균적으로. 재밌는 게 여자 2분이 계시면 1대1로 싸우거든요. 그리고 여자 3명이 있으면 1대1대1로 싸워요. 여자 4명이 있으면 2대2로 싸우고요. 여자 5명이 있으면 2대2대1로 싸우고요. 여자 6명이 있으면 2대2대2로 싸우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생활을 해본 결과. 가끔씩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나 나갔을 때 누가 욕하지 않았냐고. 근데 또 얘기하면 또 내가 바보 되니까 모르겠다고, 그런 적 없다고 이러고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남자 세계보단 제가 해본 결과, 제가 이제 격리직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 세계가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남자들은 참고로 회사에서 싸우고 그날 저녁에 술 먹고 그 다음날 오면 만약에 100% 안 좋았으면 한 70%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날 만약에 싸웠어, 그날 저녁에 술 먹고 언니 동생 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또 똑같더라고요.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남자분 한 분 계시는데 남자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격리 거의 안 뽑아요. 근데 저는 해봤었어요. 남자 격리를. 남자 격리 뽑는 데 있어갖고 한번 해봤었는데 남자는 대부분 요쪽이에요. 총무직.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총무라고 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부. 다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제조업 가시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면접 볼 때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저도 이제 제조업 면접 볼 때마다 들었었던 얘기인데 사무실 일이 안 바쁘면 생산직 가서 일할 수 있겠냐 이런 거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는데 남자한테는 거의 다 얘기해요.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안 뽑아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겠다라고. 근데 제조업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오늘 사무실 짜증나 그러면 일부러 얘기하고 생산직 내려가갖고 박스 포장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확실히 두 개를 다 해본 결과 뭐가 차이가 있냐면 사무직은 머리가 아프고요. 생산직은 몸이 아파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참고로 제 동생은 머리 아픈 게 싫어서 몸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대기업 다녔었거든요. 근데 사무실 일을 못 하겠대요. 죽어도. 뭐 때려치고 지금은 생산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하고 최대한 맞는 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회사 다니실 때 아침에 눈 떴는데 몸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냥 다니세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도 안 일어나지고 눈 감고 싶어. 그러면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간혹 가다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지금 회사 이런 데 다니고 있는데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과거에는 웬만하면 다녀라 이랬는데 요즘에는 딱 두 개만 물어봐요. 하나는 뭐냐면 다닌 지 몇 개월 되셨냐? 10개월 됐대. 그러면 딱 한마디만 드립니다. 2달 후에 때려치시라고. 왜냐면 1년 다녀야 뭐 받아요? 퇴직금 받잖아요. 네. 근데 다닌 지 2달 됐는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든대. 그러면 고민해보시고 그만두시라고. 왜냐면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무조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버텨라. 너 딴 데 가봤자 별거 없다. 근데 솔직히 딴 데 가봤자 별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못 버텨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버틸만해. 그러면 그냥 다니세요. 왜냐면 나가서 딴 데 가봤자 크게 변하는 거 없어요. 월급을 더 주면 더 주는 만큼 부려먹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 거죠. 월급을 적게 주면서 부려먹는데 이런 데가 문제인 거지. 근데 대부분 월급이 적으면 적은 이유가 있고 많으면 뭐한 이유가 있죠? 많은 이유가 있죠. 요즘 대부분 회사 다니기 싫으면 뭐해요? 오토바이 사서 배달하잖아요. 배달하면은 진짜 500에서 1000만 원 벌어요.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 방에 훅 가요. 저도 얼마 전에 사고 날 뻔했어요. 우회전 하려고 우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가갖고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조금만 더 꺾었으면 박았어요. 제 웬만하면 우리 꼬맹이 있을 땐 욕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일찍 배우니까 그런 거는 또. 근데 그때는 그냥 나와버렸어요, 욕이. 근데 그분들 되게 위험한 일 하는 거예요. 맞죠? 또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솔직히 저는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해요. 저는 100살까지만 살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그렇게 오래 사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다 100살까지 삽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여자분들 90세 넘었어요. 평균 연령. 남자는 한 86세인가 87세 정도 되고 여자분들이 한 92세인가 93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절대 100세가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다들 오래 사실 거예요. 근데 왜 여기까지 갔죠? 하다 보면 꼭. 참고로 첫날만 딴 얘기 많이 하고 내일부터는 딴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 다음에 2페이지로 오세요. 21이 아니고 22. 그리고 제가 얘기 안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덜 중요하거나 시험에 안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질적 특성이라고 있으세요. 요것도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쪽지 시험 볼 게 총 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재무회계. 그 다음에 요거 무슨 특성이요? 총 4가지구나. 질적 특성. 그래서 질적 특성에는 2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 그래서 다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근데 왜 외우냐면은요, 저희 시험은 사지선다형이에요.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중 신뢰성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외우고 있으면 맞는 거고, 못 외우면 틀린 거고. 그래서 전 빨리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은 수료하면 끝이잖아요. 자격증 필요 없어요. 외국은 수료하면은 인정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료증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를 인정해요? 자격증을 인정해요. 근데 노동부에서도 지금 그 과정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에요. 수료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나라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비리가 많은 나라잖아요. 만약에 수료만 하면 인정이 된대. 그럼 막 돈 받고 막 수료증 주고 막 이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100개의 직업전문학교가 있으면 최소 10개 이상은 그런 행동을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3년 전인가 문 닫은 직업전문학교 있어요. 왜 문 닫았냐면 지금은 카드로 찍으시죠. 예전에 이걸로 찍었거든요. 저도 머릿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저 점토로 뜨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뜬 데가 있어요. 점토로 떠갖고 안 나오는데 출석 체크하다가 누가 찔렀어요. 누가 찔렀게요? 거기 다녔었던 사람이 찔렸겠죠. 절대로 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다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 닫은 데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항상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뭘 하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신뢰성. 신뢰라는 게 뭐죠? 여기 나오는데 믿는 겁니다. 맞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업 끝날 때까지는 저를 뭐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안 믿는 분들 계십니다. 예전에 그것도 해본 적 있어요. 제가 그때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전산에게 1급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 분이 저한테 보여달래요. 전산에게 1급이 참고로 시험 시간이 60분이에요. 그리고 전산세무 2급은 90분이에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세무 1급 얼마나 빨리 하는지 보여달라고 보여준 적 한 번 있어요. 그때 쟀는데 27분 걸렸고 93점 나왔더라고요. 저도 100점은 못 맞아요.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렇고 믿으십시오. 언제까지만 믿으세요? 수업 끝날 때까지만. 그 이후엔 믿지 마세요.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수업 들을 때까지는 꼭 믿으시고. 그래서 첫 번째가 표현의 무슨 성이요? 충실성.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분이 오늘 질문을 했어요. 제가 오늘 만약에 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일 또 궁금해갖고 또 물어봤어. 근데 내일은 또 B래. 그러면 믿음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똑같은 걸 물어봤으면은 오늘 A면 내일도 뭐여야 돼요? A여야 되죠. 그래도 표현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충실하게.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래서 아까 제가 3월 9일 날 쉰다 그랬죠? 그날 꼭 투표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누구 찍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운데라도 찍으세요. 가운데 찍으면 무효표 됩니다. 맞죠? 이상한 데 찍으면 무효표 되잖아요. 근데 왜 무효표라도 해야 되냐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20대 참고로 저는 40대입니다. 20대 투표율이 일반적으로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리고 인천 투표율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항상 인천은 전국으로 치면은 꼴찌에서 3등 안에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참고로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인천이 잘 사는 동네예요? 솔직히 못 사는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예요. 그나마 송도하고 저기 청라하고 저기 인천공항 때문에 조금 이제 집값도 오르고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거지. 솔직히 저도 인천에 살지만 인천이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3월 9일 날 출근하시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항상 투표율은 꼴찌나 아니면 꼴찌에서 두세 번째? 항상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3월 9일 날 쉬잖아요. 가셔서 엉뚱한 사람이라도 찍으세요. 그래서 20% 그 20대 투표율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정치인분들이 젊은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 게 많아요. 어르신들 위해서 일하는 게 많아요. 솔직히 어르신들 위해서 일하는 게 많아요. 왜요?
어르신들은 투표율이 뭐하죠? 높죠. 그 과거에 이런 게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기자가 어쨌든 우리나라 탑3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투표하셨냐?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없대요. 당연히 없죠. 왜요? 투표율이 낮으니까. 근데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일해줄 사람이 뭐 할 거예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표하십시오. 엉뚱한 데 찍어서 무효표가 되더라도 무효표가 돼도 투표율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표는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뭐 하고 있죠? 검증하고 있죠. 네. 그래서 회계도 검증이 돼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다 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정확해야 되죠. 그래서 1,000원짜리는 1,000원이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1,000원짜리를 10,000원이래. 아니면 1,000원짜리를 100원이래. 그러면 검증이 안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잘못된 정보가 돼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잘 선택하셔서 찍으십시오. 참고로 저는 계속 이대로 나가면은 허씨성을 가진 아저씨 찍을 겁니다. 그 아저씨 1등하면 1억 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아저씨 찍는 이유는 딴 거 없고요. 공약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약이 딱 하나 있어서 모든 국회의원들 다 자르겠다라는 공약이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국민의힘이 잘 되면 좋아요. 왜냐면 제 이력 중에 하나가 쓰지는 않고 있는데 제 이력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보좌관들 있죠. 엑셀 수업 한 적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국민의힘 당사 들어가서 그분들 수업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잘하면 저도 제 이력에다가 한 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하는 사람도 있죠?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본인이 잘 선택하셔서 잘 찍으십시오. 참고로 저는 제가 찍으면 안 돼요. 희한하게. 그리고 안 될 사람 찍을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아마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를 찍긴 할 건데 잘 고민하셔서. 그 다음에 중립성.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요? 회사. 근데 회사 들어가시면 회사 입장에서 일할까요? 사장님 입장에서 일할까요? 사장님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왜 사장님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냐면 월급 누가 주죠? 사장님이 주죠. 사장님 마음에 안 들면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원래는 중립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사장님이 월급 주시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여기 지금 저희 강의실만 떨어져 있죠. 제가 쫓겨난 거예요. 제 참고로 지금은 아웃사이더라. 예전에는 안에서 일했었는데 지금은 다 싫어갖고 제가 지금 참고로 딴 거 부업을 지금 조그맣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일 신경 안 쓰려고 여기 주셨을 때 감사하더라고요. 저기 안에 안 가도 되잖아요. 안에 싸움이 나든 뭘 하든 전 몰라요. 내 것만 잘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신뢰성은 대부분 과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는 대부분 언제 걸로 보는 거예요? 과거 걸로.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거 갖고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대부분 미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예측 가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예측하고 오셨잖아요. 아, 여기서 배우면 자격증을 딸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거를 배워서 취업을 할 거야. 라고 예측해서 오셨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요 피드백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 피드백이 뭐냐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회계를 배워서 A라는 걸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우다 보니까 A보다는 B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뭐 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1년에 한두 명 정도 요거를 해드려요. 웬만하면 피드백 잘 안 합니다. 근데 왜 안 하냐면 싫어하세요. 근데 간혹 가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우리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자격증 공부하고 있죠. 간혹 가다가 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교는 100점을 맞아야 되죠. 맞죠? 그래야 1등이니까. 근데 자격증은 커트라인만 넘으면 돼요. 근데 원래 자격증 공부할 때에는 커트라인을 넘긴다라고 생각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근데 간혹 가다가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머리 터집니다. 100점 맞을 수는 있어요. 맞을 수는 있는데 쉽진 않아요. 왜냐면 광범위한 데에서 내기 때문에 참고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모아놓은 거고 이거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많은 거를 다 기억하려고 한다? 그러면 솔직히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수업 듣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뭐냐면 나와서 수업 들으면 중요 내용만 알려주죠.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거 아니면 학원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혼자 공부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은 붙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몇 점 이상 합격이라고 그랬죠? 70점 이상. 그러면 목표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플러스 10점. 당연히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 좋긴 합니다. 근데 최소 80점은 나와야 시험장 가서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기계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실수해요, 안 해요? 해요. 실수를 한두 개 해도 80점이면 70점은 넘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격증 시험은 어떤 걸 공부하든 플러스 10점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 참고로 100점 맞으면 상품권 10만원짜리 드립니다. 진짜로. 현재까지 최고 점수는 98점. 이론 하나 틀리신 분이 있었어요. 97점, 95점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게 많고 90점 넘는 사람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100점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리고 100점 맞으시면은 저기 계약서 쓰셔야 돼요. 거짓말 안 하고 현수막 붙여갖고 저기 주한역에다 걸어버릴 거거든요. 얼굴은 모자이크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인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 그건 참고하시고. 근데 100점 맞기 쉽지 않아요. 어느 공부를 하든.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100점 지금까지 몇 번 맞아봤나. 100점보다 100점 못 맞은 게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자격증 하실 때에는 항상 그것보다는 100점 목표로 하지 마시고 조금 낮추시면은 정신건강에 좋아요. 머리 아프잖아요, 솔직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그러면 가서 국방메일 한 대씩 때려주고 싶어요. 난 공부가 제일 싫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먹고 살려면. 그 다음에 적시성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거 중요하죠. 타이밍, 일명. 그래서 지금 집 사면 타이밍이 안 좋은 거잖아요. 집값 올라간다라는 분도 계시고 떨어진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맞죠? 그거 알면은 우리가 뭐하러 여기에서 머리 써가면서 공부하겠습니까? 여기 집값 오를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집 사놓고 버티면 되지. 맞죠?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런지. 집값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지금도 계속 나오는데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하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잃으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당연히 없죠. 본인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국가가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해도 주의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냥 이거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놓고선 오를 때에는 입 싹 닫고 떨어질 때만 뭐라 그래요?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뭐든지 다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내가 잘해서 돈 번 거고 못하면 내가 뭐예요? 못해서 돈 잃은 거지 국가하고 솔직히 상관없어요. 국가가 부동산 값 오르라 그랬어요? 간혹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부동산 가격 오르면 세금 많이 걷잖아요. 그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닌데 결정적으로 그걸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세 개예요.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취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결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혼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뭐예요? 출산. 우리나라가 앞으로 좋아지려면 이것도 이거지만 이거 두 개 해결 못하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죠? 전 세계의 문제예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뭐든지 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을 하든 솔직히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 두 개 해결하는 대통령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쨌든 요번엔 아닌 것 같아요. 두 분 다. 현재 1등, 2등 다 누가 1등 할지 모르겠지만 둘 다 이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해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마 요번 주쯤에 나올 건데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몇 회 이상 부으면 받을 수 있죠. 몇 년 이상? 10년 이상 부으면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고갈됩니다. 언젠가는. 왜 고갈되냐면 내는 사람은 적은데 받는 사람은 어떻죠? 많죠. 우리나라는 노령화 시대잖아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현재 몇 프로 떼요? 국민연금? 현재 이거 떼요. 9%. 내 월급에서 4.5% 나가요. 왜냐면 반반씩 내니까. 이거 나중에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진짜로. 연금만. 딴 거 뭐 건강보험 이런 거 빼고 연금만 진짜 20%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 연금 드려야 돼. 근데 돈은 없어. 그럼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이 뭐 많이 내야 돼요? 세금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도 제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또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되면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아니냐. 누가 되든 세금 더 많이 내야 돼요. 왜요? 사람이 없어서.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람만 많으면 다 해결돼요. 왜냐면 200만 원 벌어. 세금 적게 내. 근데 이게 인원이 많아. 그러면 쌓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다 떠나서 인원이 적잖아요. 그러면 내봤자 쌓이는 금액이 어때요? 적어. 근데 받아가야 되는 사람은 어때요? 많아. 그거 참 문제기는 해요. 지금 요게 안 좋긴 합니다. 뭐든지 다. 그래서 타이밍 볼 줄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좀 주세요. 같이 해요. 근데 저는 참고로 요런 거는 빵점이라. 참고로 저 같은 사람은 돈 못 벌어요. 저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데 저는 주식도 못 해요. 왜냐면 떨어지면 잠을 못 자요. 오르면은 두 발 벗고 자는데 만약에 100원이라도 떨어졌어. 그러면 그날 잠을 못 자요. 성격상. 저 같은 사람은 돈 못 벌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돈 버는 겁니다. 만약에 1억을 투자했는데 3천만 원 떨어졌어. 그래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어. 이런 분들은 투자하십시오. 근데 저 같은 성향은 투자 못 해요. 왜냐면 100원이라도 떨어지면 잠을 못 자요. 이런 성향이다. 그러신 분들은 열심히 돈 버시고, 그 다음에 나는 투자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그쪽으로도 머리를 잘 쓰시면 돈 많이 버실 거예요. 요거 종류 외우셔야 됩니다.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23페이지 밑에 재무제표. 요거 종류도 외우셔야 돼요. 저희가 내일 총 4가지 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봤었던 재무회계, 그 다음에 질적 특성,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는 좀 이따 설명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회계 최종 산출물이라고 하는데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정의랑 손익계산서 정의까지만 적고 쳤다 볼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정의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고요. 참고로 이거는 그 나눠드린 거에 있어요. 아까 그 이론 정리라고 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반에 그 HRD 신호 확인하는 거 연습할 겁니다. 그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